안녕하세요. 궁금한 법을 물어보는 법 법이슈TV 성변 한쌤입니다. 집이 그러니까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누수가 생겼대요. 그래서 누수가 생겨서 아랫집에 누수의 흔적이 생기고 천정에 부착되어 있던 등이 나갔다고 합니다. 이렇게 나간 상태에서 아랫집은 근데 인테리어를 한 지 얼마 안 된 거야. 그러니까 이 얼마 안 된 상황에서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네 인테리어를 시공해준 업체한테 다시 이거를 보수하는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손해배상을 그렇게 해달라 했는데, 문제는 이렇게 원상복구선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비용이 비슷하면 괜찮은데 윗집에서 생각하고 이제 섭외한 업체랑 원래 인테리어를 해줬다는 그 집의 견적이 너무 많이 차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근데 사실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업체별로 견적 차이가 진짜 그렇죠. 몇 배가 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윗집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원상복구선에서 하는 거니까 내가 알아본 업체로 그냥 보수를 해줘도 가능한 건지 아니면 꼭 사실 우리가 가해자인 건 맞으니까 윗집이 가해자인 건 맞으니까 밑에 집에서 이렇게 지정한 대로 그 업체에서 꼭 해야 되는지 이런 게 궁금하다고 하시거든요. 어때요? 이제, 그 손해배상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궁금해하셨는데요. 네. 일단은 이제 요 인테리어 뭐 하자보수의 개념을 떠나서 한번 이제 일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상식적인 걸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네. 질문 타임인가요? 네네. 자, 제가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손에 이제 들고 지나가다가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뛰어가면서 쳐가지고 떨어졌어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액정이 이렇게 쭉 나갔단 말이죠. 자, 그랬을 때, 자, 그러면 저 사람이, 죄송합니다. 제가 떨어뜨렸네요. 해서 제가 배상을 해드릴게요. 라고 말을 했을 때, 그러면, 저는 그럼 이거를 이제 서비스 센터에 갖고 가서 액정을 가는데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 이 어느 정도 객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저쪽, 이제 일종의 가해자 입장에서는 배상을 해주겠다고 말을 했는데, 제가 만약에 이 핸드폰은 저희가 너무나 소중한 핸드폰이고, 간다고 해서 그때와 똑같아질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핸드폰을 새로 사주십시오. 네, 만약에 이렇게 요구를 한다라고 하면 안 되지. 안 되는데 안 될 것 같은데? 안 되는데 그러면 다툼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양쪽의 의견이 네, 다툼이 생기잖아요. 결국 그래서 돈을 내라 옵신각신 하다가 나는 그것까지는 못 내겠다 라고 했을 때 자, 제가 이 핸드폰의 주인으로서 그러면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어요. 법원에 가서 액정 가는 건 30만 원이지만 저는 이 똑같은 핸드폰을 사야 되기 때문에 100만 원을 배상을 해주세요. 안 해줄 것 같습니다.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판결을 내릴지. 자, 이건 어느 정도 상식적인 부분에서 예상이 가능한 답이 나오잖아요. 근데 저 진짜 며칠 전에 똑같은 경우가 저한테 있었어요. 제가 사실 차 사고가 나서 앞에 차를 박았거든요. 근데 그 차가 마침 중고차를 팔러 가는 차였던 거야. 그 차를 팔러 가는 차였던 거예요. 사고가 났으니까 중고차 값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제 쪽 보험사에 이거 값이 떨어졌으니까 그것까지 보상해줘야 한다. 그럼 아니 어떻게 수리비만 보상해주지 중고차 값 떨어진 것까지 배상을 해줍니까? 그렇게 해서 합의가 됐다고 하니까 안 됩니다. 이거는 안 될 가능성이 높은데 아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또 다른 영역이 있어요. 진짜 나 안 해준 거 같은데? 경락 손해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 경락이라는 게 가격이 떨어진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진짜? 왜냐면은 자, 내가 어저께 1억짜리 아주 좋은 차를 샀어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거를 일주일 있다가 그냥 팔아도 거의 그 돈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일주일 만에 운전하고 갔는데 어떤 트럭이 팍 받아가지고 이게 내부 프레임이 혀버린 거예요. 그러면 산지 일주일 만에 1억짜리 차가 5천만 원이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 5천만 원의 손해를 어디 가서 배상을 받아야 할까요? 그죠? 애매하죠? 고치면 좀 다시 올라가지 않나요? 아니죠. 아니요, 그러니까 안 올라가니까? 그게 지금 말했잖아요. 중고차 가격이 내가 일주일 만에 팔면은 거의 그 1억을 다시 받을 수 있었는데 이 사고가 갑자기 나는 바람에 지금 내가 이거 오늘 사고차가 돼가지고 오늘 팔면 5천만 원밖에 못 받는다. 그럼 중고차 가격이 5천이 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 소송 해본 적 있지만 진짜? 네, 경락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해본 적이 있는데 인정되는 경우가 있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거는 이제 어떤 점에서 차이가 나냐면
자동차 구조상의 심각한 결함을 발생을 시켰다 라고 한다면 경락 손해가 인정이 되고요. 단순히 뭐 팬더 뭐 수리하고 뭐 범퍼 갈는 정도만 하면 되는 정도였으면은 경락 손해가 인정이 안 되고 이제 이런 뒷범퍼만 갈아도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또 다른 영역이긴 하고. 그럼 다시 네. 인테리어로 돌아가겠습니다. 인테리어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인테리어는 어떻습니까? 네, 자, 궁금합니다. 윗집에서 물이 새서 아랫집에 누수가 발생을 했으면 이것은 거의 100% 윗집의 과실인 경우가 많아요. 그쵸. 네, 물론 뭐 그렇지 않은 특이한 경우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내가 점유하고 있는 우리 집 아래를 지나가는 배관에 문제가 생겨서 아랫집에 누수가 생겨서 뭐 여러 가지 손해가 발생을 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배상 책임은 윗집에 있는 게 맞는데요. 그러면 지금 이제 손해의 배상에 대해서 얘기할 때 통상 손해냐 특별 손해냐 하는 부분이 달라져요. 네네. 자, 이 정도 잘못으로 이 정도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면 여기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 정도 비용이 발생할 것이다 라고 누구나 예상이 가능한 부분이 있잖아요. 자, 예를 들면 이제 위에서 물이 떨어졌어요. 아래 카페트가 있었는데 카페트에 얼룩이 생겼어요. 자, 이거를 세탁을 해가지고 지워줄 수 있을 것 같으면 세탁비를 배상해주면 될 거고요. 세탁으로 지워지지가 않을 것 같으면은 이 카페트를 새로 바꿔줘야 되는 비용이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야, 근데 막 터키에서 사온 그렇죠. 최고급 맞아요. 카페트야. 그게 바로 그런 양탄자는 어떻게? 그게 바로 특별손해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사회통념상 예측 불가능한 정도의 손해까지 그럴 수 있잖아. 배상을 해줘야 하느냐 어때요? 라는 거는 그건 정말로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판단에 기하여 판사님이 결정을 해주시긴 할 건데요. 진짜? 그러려면은 이거 양쪽 다 너무 억울한 감정을 상황이다.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네. 네, 감정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갑자기 경매 받아가지고 몇 억짜리 낙찰받은 이런 카페트야. 그런 걸 수도 이런 거 있어요. 어떡해. 근데 위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거를 100% 예상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쵸. 나는 그냥 일반적으로 주의를 할 수 있을 만큼 주의를 기울여가지고 아파트를 관리를 했는데 내가 전혀 책임지지 못하는 영역에서 아파트가 오래돼가지고 누수가 가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됐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과실 비율을 또 따지기도 하거든요. 그 윗집의 과실이 몇 %고 아랫집의 과실이 몇 %인지 이를테면 자, 한 방울 두 방울씩 떨어지기 시작했을 때 물이 떨어지네? 바로 카페트를 치우고 물을 받고 바로 얘기를 해서 빨리 처리를 해서 손해를 줄였을 수도 있는데 이를테면 이 집 주인이 하필이면 1억짜리 카페트를 깔아놓고 일주일 동안 여행을 갔다가 돌아와 보니 흥건해졌다 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과실을 누구에게 더 줄 것이냐. 여행 갔다 왔는데 과실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그 일주일 동안 벌어진 부분에 대해서 윗사람한테 100% 네가 100% 잘못이야 라고 말하기도 애매하죠. 씨 어렵다. 그러니까 사회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분쟁들은 굉장히 이제 답이 딱 A 아니면 B, 너 잘못, 나는 잘못 없어 이렇게 명확하게 가려지는 경우들도 물론 있지만 별로 없지. 일반적인 게 네, 쉽지 그러니까 않죠. 손해가 이만큼 있으면 그 중에 손해를 누구는 이만큼 부담을 해야 되고 너도 피해를 입었지만 네가 주의를 다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너도 이만큼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우리 흔히 교통사고 나면 과실 비율 따지잖아요. 8대2, 7대3 이런 식으로 그것도 똑같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서도 그게 적용이 되거든요. 이제 다시 원래 문제로 돌아오면 지정 업체한테만 맡겨야 된다는 의무는 없어요. 그치. 그렇죠. 그거는 꼭 거기에다가만 한 필요가 있는 건 아닌데 자, 그렇다고 한다면 최소한 내가 이거를 배상을 해주겠다. 그러려면은 하자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야 되고 100만 원짜리 하자인데 내가 1000만 원이 하자가 생겼다라고 아랫집 사람이 주장을 하면 내가 무조건 그 말만 믿고 돈을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내는 업체를 통해서 정확하게 문제적을 결정을 내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만약에 우리가 이 인테리어를 방금 전에 이 사람한테 맡겼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사람이 원래대로 똑같이 인테리어를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들어보고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부르는 견적과 우리가 보내서 확인할 견적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간 어딘가에서는 사실은 당사자분들께서 원만히 합의를 하시는 게 좋을 테지만 만약에 합의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큰 돈 못 주겠다. 우리가 견적 내면은 200이면 되는데 당신이 견적을 내니까 1000이다. 나는 200 이상은 못 주겠다라고 만약에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 아랫집 사람의 할 수 있는 거, 자 200을 받고 원래 견적대로 한다.
아니면 아니 나는 원래 했던 사람한테 맡길 거야 라고 해서 원래 인테리어를 했던 업자에게 맡기고 1,000만 원을 지급을 하고 그러면 그 1,000만 원을 윗집 사람한테 배상 청구를 한다. 의 방법이 있겠죠. 근데 배상 청구를 하면 들어줘야 되나? 자, 그러면 배상 청구를 하면 개인적으로 배상 청구를 하면 내가 안 들어주고 버티면 결국은 법원에 가야 되겠죠. 네. 그러면 법원의 판단을 기다릴 수밖에 없죠. 법원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할 것인가. 그러면 법원에서는 자, 이게 200짜리 하자였는지 1000짜리 하자였는지 양쪽 말만 듣고서는 확인할 수 없으니 감정을 해보자. 하자가 발생했을 당시에 현장 사진이나 손해가 입은 카페트가 있다면 카페트 사진이나 그 카페트에 그러니까 원래 얼마 주고 샀는지 영수증이나 이런 걸 다 내놓고 전문가한테 맡겨서 실제로 이 정도 피해면 어느 정도 손해가 발생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감정을 하자라고 해서 그 감정가대로 그러면은 윗집 사람은 아랫집 사람한테 그 금액만큼의 손해를 배상해라 라는 식의 판결이 나올 수 있죠. 근데 난 여기에서 궁금한 게 사실 시작부터 궁금했던 게 사실은 시공의 문제니까 건물을 지은 사람 건물의 문제 아니에요. 이거는 윗집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근데 이제 이게 누수를 고의로 한 것도 아니고 시공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건물을 지었는데 시공에 하자가 있어서 입주하자마자 물이 샜다라고 하면 당연히 시공상의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러면 이 집을 지은 사람, 건축사한테 이제 건축을 해준 사람한테 가서 당신이 시공을 잘못했으니까 이런 손해가 발생을 했습니다라고 청구할 수 있는데요. 20년 된 아파트예요. 그러면은 시공한 사람도 하자를 보수해주는 기간이 5년이면 5년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 집을 관리하는 사람이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서도 달라지니까. 더 길게 잘 사용할 수도 있고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특히 이런 배관 같은 경우의 문제는 동파의 위험이 있으니까 그쵸. 보일러를 잘 감싸놔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윗집 사람이 그걸 제대로 안 해서 그냥 내버려둬서 배관이 터졌다라고 하면 윗집에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20년, 30년 넘어가면 배관 자체가 오래돼서 사가서 노후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다면 결국은 그 집 주인, 내가 이 아파트, 예를 들어서 아파트 501호를 가지고 있는 주인이라면 이 501호에 속해 있는 모든 설비를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될 의무도 같이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윗집에 책임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단은 법대로 처리하는 것보다는 사실 다들 원만하게 그냥 그럼요. 합의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일 좋은데 그게 안 돼도 일방적으로 어느 한쪽의 입장에 대해서만 보호받는 것은 아니고 법원에 가도 그 명확하게 견적을 다시 뽑아야 되는 이런 일이 있으니까 너무 부당한 요구를 하는 건 사실 현명해 보이지 않습니다.